150. 표시장치와 제어장치를 포함한 작업장 설계 시 고려사항은 제어장치와 표시장치와의 관계, 주시간 임무와 상호작용하는 주제어장치, 자주 사용되는 부품을 편리한 위치에 배치. 151. 표시장치 중 지치 및 고정, 눈금이 움직이는 형태는 동목형. 152. 동적 표시장치 예는 속도계, 추가적으로 온도계, 기압계 등이 있습니다. 153. 정량적 동적 표시장치에 대한 설명은 끝이 뾰족한 지침 사용, 개수형은 전력계나 택시요금 계기에 적합, 동치명 표시장치는 인식적 암시 신호를 나타내는 데 적합, 동치명 표시장치는 눈금 고정되어 있고 지침이 유동하는 형태입니다. 154. 전력계와 가치 수치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적합학 표시장치는 개수형 표시장치. 155. 제어장치와 표시장치의 일반적인 설계 원칙. 눈금을 조절 노브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눈금 수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릴 때 증가하도록 한다. 증가량을 설정할 때 제어장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도록 한다. 156. 주의 중 디스플레이상의 다중정보를 병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분산주의. 157. 광산현상 2란. 검은 바탕의 흰 글자의 획폭은 흰 바탕의 검은 글자보다 가늘게 할 수 있다. 또는 흰 모양이 주위의 검은 배경으로 번져 보이는 현상. 광삼 효과를 좀 부연 설명을 하면 흰 모양이 주위의 검은 배경으로 번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광삼 효과. 예를 들면 흰색과 검정색의 체크 무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동일한 크기의 체크 무늬가 있다라고 보시면 검정색 사각형보다는 흰색 사각형이 살짝 크게 보이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광삼 효과이고요. 청각 표시 장치에서 근사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청각 표시 장치에서 근사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복잡한 정보를 나타내고자 할 때 2단계의 신호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복잡한 정보를 나타내고자 할 때 2단계 신호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주의 신호와 지정 신호로서 나눠서 신호를 표현을 하는데, 주의 신호는 주의를 끌어서 정보의 일반적인 부류를 식별하는 주의 신호, 주의를 끌어서 정보의 일반적인 부류를 식별하는 것. 그 다음에 지정 신호라고 하는 것은 주의 신호로 식별된 신호의 정확한 정보를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 신호는 주의 신호로 식별된 신호의 정확한 정보를 지정하는 것.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중요 요소 5가지.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중요 요소 5가지. 즉, 어떻게 하면 청력을 보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청천 보고서. 그래서 청은 청력 보호구를 착용을 하는 거고요. 청력 검사를 해서 의학적 판단, 그 다음에 보건교육훈련, 공학적 관리, 그 다음에 소음 측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청력 보전 프로그램은 청청 보건소에서 하고, 청천 보고서는 청력 보호구 착용, 청력 검사, 보건교육훈련, 공학적 관리, 소음 측정입니다. 시각적, 청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각각 3가지씩 적으시오. 또는 유리한 점 4가지, 또는 유리한 점 5가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즉 시각 표시 장치와 청각 표시 장치의 어떠한 장단점 아니면 쓰이는 곳을 명확하게 적는 부분인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을 하나만 외웁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청각적 표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각적 표시 장치 특성을 보면 공복 후에 즉각 불시 수신하자. 공복 후에 즉각 불시 수신하자. 공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룰 때, 복은 복잡하고 길 때, 후는 후에 재참조될 경우, 후에 재참조될 경우. 다시 한번 참조하고 싶을 때 말하는 의미죠.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시끄러울 때,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 즉, 시각적인 표시 장치는 어떤 음성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분이 크게 구애를 받지 않죠. 계속 보면서 인지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공복 후에 즉각 불시 수신하자. 공복 후에 즉각 불시에 수신하자. 전달 정보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룰 때, 전달 정보가 복잡하고 길 때, 전달 정보가 후에 재참조될 경우, 전달 정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수신 장소가 시끄러울 때,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시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을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건 바로 청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시각적 표시 장치든 청각적 표시 장치든 일단 공복 후에 즉각에 불시에 수신을 하자라는 단어를 써놓고 한번 보시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각적 표시 장치를 보면 전달 정보가 시간적인 사상을 다룰 때, 즉 시간적으로 급한 상황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번 울리고 내가 귀로 감지를 하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시간적인 부분이 급박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적인 사상을 다룰 때, 그 다음에 전달 정보 자체가 뭐 경고라든가 큰 의미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고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단하고 짧을 때, 한번 울리고 소리라는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후에 재참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후에 재참조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즉각적으로 요구할 때, 그럴 때 쓰이고요. 뭐 너무 밝거나 감정 유지가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자주 움직이는 경우, 움직이면서 어떤 글이나 표시나 이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귀로는 바로바로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신자가 자주 움직이는 경우에 청각 표시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시각 표시 장치의 특성의 반대되는 개념이 청각적 표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복 후에 즉각 불시 수신하자. 전달 정보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룰 때, 전달 정보가 복잡하고 길 때, 전달 정보가 후에 재참조될 경우, 전달 정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수신 장소가 시끄러울 때,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에 시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수신자의 청각 계통이 과부하 상태일 때 시각적 표시 장치를 쓰게 되는 거고요. 청각 표시 장치는 전달 정보가 시간적인 사상을 다룰 때, 전달 정보가 간단하고 짧을 때, 전달 정보가 후에 참조되지 않을 경우, 전달 정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수신 장소가 너무 밝거나 암종 유지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청각적 표시 장치를 쓰게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수신자가 자주 움직이는 경우와 수신자의 시각계통이 과부하 상태일 때, 청각 표시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163. 사공간이란 제어장치에 의해 피제어 요소가 동작하지 않는 0점 주위에서의 제어, 동작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 164. 조종장치를 움직여도 피제어 요소의 변화가 없는 공간은 사공간 현상. 추가적으로 이력 현상. 어떤 물리량이 그때의 물리 조건만으로는 임의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 이전에 그 물질이 경과해온 상태의 변화 과정에 의존하는 현상. 반발 현상. 어떤 작용이 끝난 후에 그 작용의 반대 반응을 나타내는 현상. 점성 저항 현상. 물질의 점성에 기인하여 운동을 억제하려는 저항. 저항력은 속도에 비례한다. 165. 조종 창치의 저항력. 탄성 저항, 점성 저항, 관성 저항 등이 있습니다. 166. 최적의 C, R, B 설계 고려사항. 1. 계기의 크기. 조절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크기 선정, 크기를 너무 작게 하면 오차가 커지는 단점. 2. 방향성.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이 조정 방향과 동작 방향이 같아야 함. 3. 조작 시간. 조절 시간 짧게 할 수 있는 크기. 4. 공차. 짧은 주행 시간 내 공차의 안전범위 초과 금지. 5. 목시거리. 작업자의 눈과 표시장치의 거리는 주행과 조절에 중요. 167. 조종 반응 비율. 조종 반응 비율이 낮을수록 민감하다. 조종 반응 비율이 높을수록 조종 시간은 감소한다. 조종장치의 이동거리를 표시장치의 이동거리로 나눈 비율. 회전 꼭지 조종 반응 비율. 손잡이 1회전에 상당하는 표시장치 이동거리의 역수. 168. 제어 반응 비율의 설명 또는 조종장치에 대한 설명. C, R, B가 증가하면 제어 시간은 감소한다. C, R, B가 작으면 낮으면 민감한 장치이다. C, R, B가 감소함에 따라 이동 시간은 감소한다. 조종 시간 증가한다. 169. C, R, B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쓰시오. C, R, B. 표시장치의 반응거리, 분해, 조종장치의 움직임거리. 조종장치의 움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반응거리가 커지면 C, R, B가 작아진다. 표시장치의 이동거리를 크게 한다. 조종장치의 움직이는 각도를 작게 한다. 170. 촉각을 암호화 코딩을 할 때 사용되는 요소 3가지를 적으시오. 미끄러운 면, 세로홈, 깔쭉면 표면. 171. 비행기의 조종장치는 운용자가 쉽게 인식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야 한다. 이때 밑줄 사용되는 비행기의 조종장치에 대한 코딩 암호화 방법 6가지를 쓰시오. 1색 코딩. 색에 특정한 의미가 부여될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예의 비상용 조종장치에는 적색. 2. 형상 코딩. 촉각으로도 식별 가능해야 하며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형상 코딩의 주요 용도는 촉감으로 조종장치인 손잡이나 핸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3. 크기 코딩. 적절한 조종장치를 선택하기 전에 촉감으로 구별하지 못할 때는 조종장치의 크기를 2가지에서 3가지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름 1.3cm, 두께 0.95cm 차이 이상이면 촉각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다. 4. 촉감 코딩. 표면 가공 중 매끄러운 면, 세로홈, 깔쭉면 표면의 세 종류로 표면, 촉감을 달리하여 식별할 수 있다. 5. 위치 코딩.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종장치는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하며 운용자는 조종장치가 그들의 정면에 있을 때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6. 작동 방법에 의한 코딩. 작동 방법에 의해서 조종장치를 암호하면 각 조종장치는 고유한 작동 방법을 갖게 된다. 예, 밀고 당기는 경우, 회전식인 경우.